자, 나와봐. 같이 봐. 적어보지 말고 쌤 말 따라서 해. 그래야 도움이 될 거라. 자, 주제 먼저 잡습니다. 주제는 뭡니까? 적으면서 말합시다. 전 세계적인 잘한다. 식수 부족과 위험. 이거 니네니까 버티지. 야, 딴 학교 애들이랑 같이 했으면 완전 넉다운 됐을 거다. 휘경은 대단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 나만 띠꺼운 거 아니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험이고요. 첫 번째 문장 왼쪽에다가 식수 부족, 오염의 문제 이렇게 적겠습니다. 칭찬을 해줘도 난리네요. 야,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아니고 다른 학교 친구들이었으면 이 범위를 이 시간 안에 칠 생각을 내가 못할 거야. 근데 워낙 쌤한테 오래 배웠던 애들도 많고 워낙 여러분들이 캐파가 큽니다. 여러분들 자네들은 뭐든 해도 될 수 있어요.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알겠죠?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 줄에 밑줄 칩니다. 디벨로핑 네이션 형광펜 칠 거고 그 다음 줄에 웨스턴 월드 형광펜이야. 상황이 달라지지? 두 번째 줄은 개도국, 개발도상국, 개도국 저거 개도국에서 더 심각하겠지? 지원이 모자 벗는 거 추천. 자, 그리고 서구의 경우야. 그런데 서구의 경우에서도 적힌 거 그대로 적어봐. 수인성 질환은 과거의 문제로 생각했어. 그럼 여기서 수인성 질환이라고 하는 건 물을 원인으로 생기는 질환이라는 의미인데 그런데 다음 문장 쫙 형광펜이죠. This is not the case however 형광펜 쫙 쳐주시고 다시 적어요. 그렇지 않음. 앞뒤가 반대됩니다. 밑에다 괄호 열고 쓰세요. 그렇지 않다는 건 즉 현재에도 수인성 질환의 위협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수인성 질환의 질병 위협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디벨로핑 네이션이 다시 나와요. 예시 1번으로 보셔야 돼요. 개도국 얘기 다시 합니다. 자, 여기서 예시는 물 때문에 아직도 병이 걸린다. 개도국에서 그렇다. 예시 2번 심지어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거니까 미국도 그렇다. 이렇게 예시 1, 2번으로 나눠야 돼. 자, 이제 여기가 조금 까다로워. 다음 문장 가보면 not limited to developing nation 형광펜 쫙. 그럼 제가 앞에까지 얘기했던 건 야 서양 나라에서도 수인성 질병이 계속돼. 개도국도 그렇고 서구 사회도 그래. 그런데 이 식수로 인한 위협이라고 하는 게 개도국에만 한정된 게 아니야. 개도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럼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여전히 문제야. 이 말 해야 될 테니까 산업국가. 이걸 번역해서는 공업국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산업국가에서도 문제야. 어느 정도 발전된 나라인데도 문제야. 그래서 industrial nation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됐으면 빠르게 한번 읽어버릴게요. 얘는 쉽더라고요, 5번은. 읽으면서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Poor management, 관리가 잘 안 돼요. 적절한 보존 조치가 없어요. 오염이 돼버렸고요. 급격하게 지역에서 증가합니다. In demand, 수요가요. 바로 이런 현상들이 크리에이트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역적인 마실 수 있는 물의 부족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키워드 밑줄 치고 들어가면 지역적으로 마실 물이 shortage, 고갈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제목을 잡은 게 식수가 부족해지고 오염의 문제가 있어요. 개도국에서 그 문제는 더 심각한데요.
그럼 이때 그 문제라고 하는 건 위에 나왔던 말 그대로 연결하겠습니다. 식수 자체가 부족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더 worse, 안 좋은데요. 대략 절반의 사람들만이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권을 가집니다. 그럼 50%는 먹지 못한다는 거죠. 서구에서는 we came to believe that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됐거든요. 물에서 기인하는 전염병이 죽였다고요. 많은 사람들을 과거에. 근데 이게 problem of the past, 지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지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건 현재는 위협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담겨 있을 텐데, 그치? 우리 다이의 멘탈이 느려지는구나. 다이야 힘내야 된다. 내가 다이야 하면 여러분들이 힘내요 한번 외치는 거예요. 자, 다이야. 아, 니네 친구들이잖아. 다이야 힘내. 그렇죠. 아우 힘 빠져. 자, 현재는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현재도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 다음 문장. 자, developing nation을 한번 볼까요? 거기서는 대략 10에다가 밀리언이니까 1000만이라고 번역해냈네요. 1000만 명이 죽습니다. each year, 매해요. 그리고 이게 뭐 때문이겠냐? 수인성 장 질환 때문에 생겨요. 여기 나온 intestinal, 요거는 장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됐나 봐요. 심지어 미국에서는요, 최근에 localized, 지역적인 발병이 있었어요. 질병과 죽음의 발병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로부터 이랬냐면 크립토스포디움이라는 대장균인가 봐요. 이 대장균으로 오염되어 있는 물 때문에 생겼고요. 이 오염된 물이 생겨나면서 강요했습니다. 공동체가 알아차리도록이요. 우리 모두가 위협에 처해 있다라는 걸 알게 만들었죠. 그럼 쌤 여기서 우리 모두가 위협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건 현재에도 수인성 질병의 위협이 존재한다. 이 말이 담겨 있겠죠. 자, 근데 요거 이해되나 봐봐. 이래 여기서 미국은 선진국이지. 그럼 미국에서도 그렇다면 여기서 사실 얘기 끝내도 되는데 다음 문장에서 또다시 이런 문제는 개도국에 한정되지 않아 라고 말하거든. 그래서 나는 이 문장은 위치를 꼭 좀 외워놨으면 좋겠어. 이거 물어보면 헷갈릴 거야. 그러니 한 번 더. 야, 미국에서도 발생해. 그러니까 개도국에 한정된 일이 아니야. 이렇게 강조하러 들어갔구나 라고 위치를 기억해 주시고, 그럼 당연히 this problem은 식수가 오염돼서 마실 물이 없어지는 그 위협 상태를 말할 것이고, 그 문제가 여기에 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발전한 산업국가에서도 여전히 그런 위협이 있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럼 빠르게 읽어갈게. surface, 표면에 있는 지표수라고 표현하고, underground water 하면 지하수라고 표현하죠. 이 지표수나 지하수라고 하는 게 supply in industrialization. 요렇게까지가 주어인가 보다. 산업국가 안에서 지표수나 공급수, 그 지하수가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염되고 있는데, 산업적이거나 도시의 폐기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한 도시나 농업의 지역에서 런오프 하면 그 물이 오염된 거 뭐라 그래? 폐수. 폐수. 그 폐수들 때문에 이런 게 오염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이런 말인 거고요. 상당히 많은 물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산업, 농업, 지역 정부들한테서요. 즉 이 수요가 화살표 윗방향만 적을게요. 매우 높아요. 수요가 높다 보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의 양은 depleting, 화살표 아랫방향 뭐 되고 있죠? 고갈되고 있는 거죠. 이게 끝입니다. 내용 됐습니까? 간단한 거 빨리빨리 넘어가자. 자, 5번 받고 이번엔 7번 갑니다. 7번. 자, 얘도 주제 먼저 화면 그대로 보고 적어주세요. 주제만 먼저.
자, 얘는 개가 하는 놀이의 사회적 역할인데 이제 얘들아 이 놀이를 사람과 개 간에 하는 놀이로 생각하지 말고 강아지들끼리 개들끼리 서로 하는 그런 놀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들어주시고요. 자, 그 사회적 역할이 뭔지가 좀 여러 개 나오는데 우리는 서술형 대비하기 위해서 역할이 무엇인지는 좀 정리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대로 첫 문장부터 읽어볼 텐데 도입입니다. 왼쪽에다 적으세요. 자, 나 따라서만 적어. 왼쪽에 도입. 다음 역할 1 그대로 역할 2 쭉 내려와봐. 다음 페이지 두 줄 묶어서 역할 3. 자, 지금까지 총 역할 몇 가지야? 3가지야. 개들이 하는 사회적 놀이의 역할 몇 가지? 3가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흐름 한 번만 잡아볼게. 읽어볼게. 자, 개는요, play, 놉니다. 자, 개는 놀아요. 근데 이 논다라고 하는 게 밑줄 컴페티션의 형태가 있고요. 밑줄만. 그리고 form of cooperation, 협력의 형태가 있습니다. 밑줄. 자, 여기서 경쟁의 형태다라는 건 이런 말이야. 내가 놀아. 가위바위보를 하든 무슨 게임을 하든 이기고 지는 성패가 갈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컴페티션이야. 치고받고 경쟁하고 너 죽어 내가 살 거야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놀이에서의 승자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적어 놓을게요. 물론 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승자가 결정되는 경쟁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자, 근데 얘보다 더 강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를 잡을 거예요. 협력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말 안에 담겨있는 말을 쓸게요. 의사소통을 통해서 동물들끼리의 의사소통을 통해 협력과 유대를 강화하는 기능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승자와 컴페티션의 비중보다는 이쪽의 비중을 더 싣고 말하는 글입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걸 역할 1로 잡아봤는데 자, 역할 1의 내용 보니까 걔는요 플레이 해야 돼요. 뭐 하려면 사회적 규칙을 배우기 위해서는 플레이를 해야 돼요. 하지만 배우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걔는 놀이를 하면서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게 될 수 있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며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필기하고 할게. 역할 1에서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들은 놀이를 통해 사회적 규칙을 학습하고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표현하며 즐길 수 있게 돼요. Furthermore, 게다가 자 먼저 읽을게. 이거 어려워. The in play, 놀고 있는 개는요. 소통에 대해서 소통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 의사소통에 관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의사소통합니다. 이런 말이야. 의사소통을 위해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너랑 나랑 생각을 주고받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얘 의미를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의사소통을 위한 의사소통을 한다. 이 말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서 놀이를 쓰고 있다. 이 의미로 봐주면 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내가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내 생각을 남들한테 전달하기 위한 게 의사소통이잖아. 그 목적으로 놀이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furthermore로 기능 2번이라고 잡은 거고요. 자, 이제 흐름상 약간 어려운 거 말할 텐데 들어봐. 이 2번 역할에 대해서 하위 진술로 경우를 2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쌤이 이렇게 묶어줬고 첫 번째 경우는요. 놀이가 너무 격해져서 우연히 상대를 뭐하게 할 수도 있어. 다치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 걔는 놀이를 통해서 난 널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어 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They also use 그리고 그들은 또한 play gesture를 사용하는데요. 내가 원하는 파트너가 됐나요? 놀이로 의도된 행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반응을 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내가 그냥 얘랑 놀자고 살짝 툭 쳤는데 뭐야? 이럴 수 있잖아. 그때도 나 놀자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 어찌됐든 이 두 가지는 나는 너를 해치거나 널 아프게 할 의도가 아니라 나 너랑 뭐 하자고 하는 거야. 놀자고 하는 거야. 이런 소통이라고요. 그럼 쌤 여기서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으로서 라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 난 너랑 놀자고 하는 거야. 놀이의 의도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이 놀이의 의도를 상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구나. 바로 이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놀이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역할 2번이야. 자, 그럼 다시 역할 1번은 사회적 규칙을 배우고 스스로를 표현하며 즐긴다. 이게 역할 1번. 역할 2번은 놀이의 의도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소통의 수단으로서 놀이를 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왜 강아지들 신나면 선생님들 개 키우잖아. 근데 강아지가 신이 나잖아? 그러면 이렇게 앞발을 내리고 뒤에 궁둥이 이렇게 치켜들어. 그럼 뭐 하자는 거야? 놀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럼 그런 포즈를 취하면 상대도 놀이의 의도를 받아들여 주겠지. 이해되지? 뒤로 넘어가서 얘가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 자 이제 여기가 역할 3번이에요. 그래서 힌트를 얼소로 잡아줬어요. 또한 소통한다고. 다음에 메타 커뮤니케이션까지 밑줄 쳐놓으세요. 자, 요것만 밑줄 쳐놓고 센 말 들어. 자, 그리고 또한 강아지는 소통을 하는데 그럼 소통이 나 너랑 놀고자 하는 거야 라는 의도 전달도 있지만 다른 소통도 있다는 거야. 이때는 뭘 전달하고 싶은 걸까? 얘네들은 미래에 관해서도 소통할 때 놀이를 쓴다는 거예요. 미래. 그럼 지금 상황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거거든. 미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일까 뒤에 보니까 걔들은 사회적인 위계 질서를 협상하는 거예요. 뭘 통해? 놀이를 통해. can work out 그리고 텐션과 컨플릭트를 work out 해결해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안전한 방식으로요. 그리고 그와 우정도 형성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걔가 새로운 집단에 들어갔을 때도 그 안에서 위계 질서를 정하고 갈등을 해소하며 우정을 형성할 수 있는 게 놀이의 역할이구나. 그럼 쌤 왜 굳이 여기서 미래라는 표현을 썼냐면 놀이를 통해 그 다음 상황을 결정하기 위해서 놀이를 쓰는 건가 보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럼 예를 들면 난 얘한테 비비면 안 돼. 얘는 내보다 무조건 1순위야. 나는 얘보다는 2순위 정도 떨어지는 애야. 근데 딱 만났을 때 피지컬이 비슷해. 그럼 뭐 해보려고 하겠어? 싸워보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놀이의 제스처를 취하는 거지. 그러면 해봤을 때 얘가 나보다 피지컬이 좀 세구나 라는 거 알면 난 이제 너한테 깨갱할게 라는 위기가 잡힐 거고 그럼 갈등이 해소될 것이고 그럼 우정이 형성되니 미래의 상황을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장을 다음에 이 메타로 연결을 좀 해봐. 연결했을 때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를 빗대어 설명해 줄게. 메타인지는 이거야. 네가 알고 모르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게 메타인지잖아. 그 말은 뭐냐면 너의 주관적인 관점을 벗어나서 너를 객관적으로 보라는 게 메타인지의 핵심이야. 그래서 메타라는 접두어에는 초월했다, 벗어났다라는 단어가 있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도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디스로 말하고 있지. 그럼 이 디스는 앞에 나오는 이 소통 받을 거란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이걸 메타라고 왜 붙였냐?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것의 소통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초월해서 미래에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살까를 대비하는 소통인 거잖아. 그래서 그걸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한 거야. 이 말이 이래? 그럼 나는 이 메타 커뮤니케이션 함의 물어보기 되게 좋은 문제일 것 같아. 그럼 다 정리되나 봐봐.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란 걔가 놀이를 통해서 미래의 관계를 정하는 목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지. 납득되지? 뒤에 더 가볼게. 연습돼? 그러니 이 메타 커뮤니케이션은 걔들이 자신이 가진 힘이 뭔지를 아는 거고 다른 애가 얼마나 힘이 센지를 아는 거야. 그러니 위계가 정해질 것이고
그 결과 사회적인 유대, 너가 1등해, 내가 널 보필할게, 우정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인 유대 질서가 강화되고 분명해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거지.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밑에다가 이거 이해돼 놨어. 자, 퀘스천 1번. 그 메타 커뮤니케이션은 상위 의사소통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상위. 이 상위가 초월했다라는 상위야. 그럼 이렇게 쓸게. 상위 의사소통. 이걸 본문에 따르면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요것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 퀘스천은 상위 의사소통의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것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퀘스천에 대한 정답은 요 문장을 근거로 잡으시고요. 이해되나? 두 번째 퀘스천에 대한 정답은 마지막 문장을 근거로 잡으십시오. 그렇게 직접 봄노트에 정리하면서 복습해 놓으세요. 알겠습니까? 잘했습니다. 또 우리도 또 저 19번까지 하면은 또 쉽게, 알겠지? 이렇게 합시다. 자, 이번엔 한이담이 눈빛에 초점이 없다. 큰일 났다. 자, 보자. 13번이에요. 자, 주제 적어요. 인간이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 인간이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 생각을 어떻게 정리할까? 자, 그 방식은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 그게 신체에 의해서 정의되어진 틀, 그 안에서 정리한다. 말이 좀 어렵지. 다시, 몸에 의해서 정의되어진 틀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정리하더라.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첫 문장의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도입부라고 먼저 잡으세요. 자, 먼저 막 적으면 의미 없어. 머리 안 남아. 쌤 따라서 해. 얘가 도입부야. 자, 그럼 읽어볼게.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표현을 한번 써볼 거야. 내일 혹은 크리스마스, 이런 시간을 내가 표현을 할 건데, 은희야 기대지 마. 근데 이 시간의 표현은 랜덤, 무작위적이야.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랜덤은 어떤 의미를 가져? 규칙성이 없어. 지멋대로 한다는 거잖아. 거기서 랜덤은 타당한 근거나 이유가 없단 말을 담고 있어. 그럼 내가 우리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라고 말하거든? 그럼 얘들아, 시간은 빨리 진짜 발이 달려서 가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시간은 흘러가는 건데,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 빨리 가 라고 동작으로 표현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동작으로 표현하고 있는 데는 타당한 근거는 없어. 그 말은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우린 그렇게 표현을 해. 이해되니 이거? 랜덤의 의미도 중요해요. 다음 거 하나 둘 쭉 묶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우리의 올해 크리스마스는 어떨까요? 어떨까요? 이미 결과가 나와서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쵸? 점점점. 시대인재요? 돼. 자, 1, 2, 3, 4, 5 다 묶어서 예시입니다, 예시. 자, 빠르게 읽어봅시다.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크리스마스가 빠르게 다가와.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거야. 다가와. 이 말이야, 다가와.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말 너무 이상해. 이거 쓴 애는 약간 그 MBTI로 따지면 좀 T내지. 아무도 이상하다 생각 안 하는데, 시간이 뭐가 달렸는데 걔가 발이 달렸어, 뭐해서 빨리 와, 왜 빨리 오는데, 이제 두이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면은.
자, 크리스마스가 빠르게 다가와. 야, 그럼 이게 도대체 어디서 다가오는 건데? 야, 더 싫지? 야, 이게 남쪽에서 오는 거야? 북쪽에서 오는 거야? 서쪽에서 오는 거야? 대화가 싫어지죠. Actually, 사실 크리스마스는 어디에도 위치하고 있지 않거든요. It is in time. 그건 시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어프로치 안에는 동작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시간은 동작과는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지. 여기서 strange를 쓴 이유도 타당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상하다라는 말과 같고요. 자, 바로 this phrase, 이 표현. 쌤 여기서 이 표현은 시간을 동작의 개념으로 표현한 거죠. 왼쪽에는 전환이라고 적겠습니다. or 아니면 또 빗대어서 표현할 만한 게 있는데 이런 말 크리스마스가 빨리 다가오고 있어 라는 말이나 아니면 비슷한 또 다른 표현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한 해의 말에 즉 연말에 가까워 오고 있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체크할 게 가까워 오고 있네. 이게 또 동작의 개념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보면 reveal something, 뭔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우리의 정신이 사고를 조직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시간의 개념 보이지 않는 그걸 동작을 빗대서 설명한다는 건 함의 체크하겠습니다. 몸에 의해서 정의된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사고를 정리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야. 체크된 네모 박스의 함의는 결국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사고를 정리한다는 거지. 시간이라는 추상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신체의 개념을 드리는 거고요. 빨리 간다, 온다, 다가온다는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행위니까 몸에 의해 정의된 틀 안에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돼요? 되지? 다음 문장 넘어가 봐. We do it. 우린 그걸 해요. 쌤 이때 it은 뭘 받아요? 먼저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줄. 우리는 몸으로 이걸 합니다. Which is why 그 결과 we talk of the head of government 정부의 머리. 일단 정부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걸 머리라고 표현한다니까요. 누군가의 오른팔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누군가의 오른팔이라는 거 오른쪽 팔이라는 신체인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 주된 부하 직원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고. 그리고 나 이건 뭔지 모르겠어. 세계의 겨드랑이. 뭐 그렇대요. 데오드란트. and 그리고 많은 비유들이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키워드로 생각해야 되는 건 헤드, 라이트 핸드, 암핏. 다 뭐지? 연수가 다 뭐지? 신체. 이 말인 거잖아. 결국 그 신체를 가지고 추상적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 how we organize thought.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in a template. 이 템플릿으로요. 근데 이 템플릿은 defined by our one body. 우리 몸에 의해 정의되어진 틀로서 사고를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걸 몸으로 해요 라는 말은 우리가 그걸 이것으로 하고 있어요와 서로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And because of that 그리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럼 쌤 이때 그것도 앞 내용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은 다시 정리하면 추상적 사고를 신체적인 틀 안에서 해낸다는 것이요. 이해되면 끄덕. 자 다시 말해봐. 니네가 무슨 사고를? 뭐의 틀 안에서? 신체의 틀, 몸의 틀 안에서 해낸다는 거.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우리는 타인의 행위를 생각해 봅니다.
뭐 함으로써요? 그 행위들을 직접 해보면서요. 그때 걔가 왜 그랬을까라는 건 타인의 생각이야. 그럼 이건 구체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인 거야. 난 모르는 거니까. 근데 그 추상적인 걸 뭐의 틀 안에서 해낼 거야? 몸의 틀 안에서 해볼 거야. 그래서 걔가 했던 행동을 나도 반복해보면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본다는 건 것 같아. Speaking others word 혹은 우리 목소리로 걔가 했던 말을 다시 말해보는 거지. 이 또한 신체적 범위 안에서 해낸다는 거고, 혹은 누군가가 하품했던 걸 나도 하품해보면서 따라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들 왜 그런 거 있잖아. 약간 막 하트 시그널이나 나는 솔로 이제 이런 거를 보면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턱을 기울였을 때 상대가 똑같이 턱을 기울입니다.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한테 초집중하고 있는 상태야. 막 이런 시그널 같은 거 있잖아. 그게 이런 심리적 기제에서 왔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슬슬 연애 얘기하니까 입이 삐죽삐죽 올라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좋은 연애 하시길 바라면서. 자, 우리는 바로 이런 간단한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거 있죠? 다 묶어요, 연성아. 연성아 다 묶어봐요. 묶어봐요. 그래서 얘가 예시입니다. 빠르게 읽어볼게. 자, you can do. 야, 너는 이거 집에서 간단하게 이 메커니즘을 테스트해 볼 수 있어. 자, 이건 적고 갈게. 그럼 여기서 이 메커니즘은 뭐겠어요? 사고를 신체적 틀 안에서 하는 거. 이 말이겠죠? During a conversation, 대화를 하는 도중에 당신의 팔을 껴보세요. It is very likely that 아마 그럼 무조건 이럴 겁니다. 네가 말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이 다시 네가 to 걔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야. 나한테는 너희들한테 내가 꼈어. 그럼 니네도 뭐 할 거야? 팔짱을 낄 거야. 근데 니네가 팔짱을 끼는 이유는 뭐야? 신체적 틀 안에서 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끼고 있다는 거야. 이해되지? 여기서도 very likely에 체크를 좀 해주시고 to the same에다 체크를 하십시오. 대화의 상대와 같은 행동을 very likely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럼 이렇게 같은 행동을 하는 이유는 이거죠. 상대의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행동을 그대로 따라한다.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봅시다. 되시나요? 자, 이제 you can take it 형광펜 further. 넌 좀 더 나아가 볼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이 안에서도 우리가 흐름을 외워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밑줄 쳐봐. Cross your arms에다 밑줄 치고 이게 그 안에 있는 예시 1이라고 봐. 팔짱 끼는 간단한 행동. Further. 더 대담한 행동도 해볼 수 있어. 예시 2번이라고 보면 돼. Like touching your head. 팔짱 끼는 게 아니라 머리를 스스로 쳐본다던가 긁적거린다던가 기지개 편다던가 이런 조금 더 모션이 대담한 행동을 했을 때도 걔가 내 행동을 따라해 안 따라해? 따라해. 그래서 마지막 The probability that the other person will imitate you. 너를 모방할 다른 사람의 가능성 high.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돼. 이 말이지? 그럼 높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사고는 신체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이해하려는 사고 과정을 위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신체적 틀로 똑같이 따라한다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성어 다음으로 갑니다. 15번이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쵸? 그쵸? 쌤, 저 진짜 지금 죽어버릴 것 같아요. 했으면 솔직하게 손들어. 나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고통의 강도를 1부터 10까지 합시다. 자, 10 중에 몇입니까? 허언우는요? 10이에요? 9예요, 그래도. 한이다분요? 10, 10이에요. 아, 10, 10? 트리플 10이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15번은 보세요. 일단 19까지 하고 좀 우리의 사이즈를 보자고. 15, 19. 자, 15번입니다. 적어요. 난리 났어. 지금 애들이 다 어떤지 알아? 앉아있던 손, 이러고 있어. 지금 애들 다. 힘을 내, 괜찮아. 하늘이는 그냥 계속 이렇게 조소라 그러죠? 조소를 띠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아주 다양한 함의가 있어. 지금 그 하늘이의 신세와 이렇게 많이 들었음에도 아직 남아있는 현실과 이걸 듣고 나서 해내야 되는 구두 테스트와 그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해탈을 해낸 마치 부처님과 같아요. 지금 하늘의 표정은. 자, 15번 적었으면 한번 주제 다시 봅니다. 수에 대한 언어예요. 수에 대한 언어. 1, 2, 3, 마이너스 1, 2, 3 이런 식으로 수를 표현하는 언어가 아동의 연산 능력에 영향을 미친답니다. 근데 이런 주제는 너무 많이 봐서 이 질문도 있지 않았어?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가 다양할수록 감정을 관리하는 능력도 어때져요? 좋아진다.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 그럼 당연히 수를 표현하는 어휘가 다양해. 그럼 연산 능력은 어떻겠어? 좋겠지. 근데 수를 표현하는 언어가 제한적이야. 그럼 수를 이해하지 잘? 못해. 그럼 연산 능력은 좋지? 못해. 이 말인 거야. 아주 쉽죠? 빠르게 풀어버릴게요, 얘는. 자, 첫 번째 문장 먼저 읽을게요. 같이 봐. 자, 가봅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인, 어디서요? 지적인 적응을 하는데 문화적인 도구를 씁시다. 이 말이야. 우리가 그냥 세상에 적응할 때 문화가 안겨준 도구를 써볼 건데 거기서 미묘한 차이가 있어. 이 말인 거고 그 차이는 can be found. 확인될 수 있어. 얘가 본동사예요. 15번. 그리고 그 적응의 문화적 도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이는 거지? 읽어보면 자, 그 적응의 도구는 만들어줄 수 있어. 아이들의 인지 수행도에 주목할 만한 차이를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가 미묘한 차이가 보여지더라. 어디에서 보여지냐면 언어가 그것의 숫자를 부르는 방식에서 그게 드러나더라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문장을 간단하게 만들면 네모 박스 한번 쳐볼게요. 언어가 숫자를 어떻게 이름 지을 거냐. 박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아이들의 인지 능력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문장이야. 그럼 이 문장 안에서는요. 이 둘 중에 하나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다른 잔챙이들보다. 결국 내가 어떻게 숫자를 부르지라는 언어가 아이들의 수행도를 다르게 만든다. 이런 말이었어. 됐지? 자, 그래서 이 첫 문장을 거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문장 가봅니다. 형광펜 먼저 칠까요? 오늘날의 문화, 하지만 일부 문화. 예를 들어볼게. 여기까지만. 치고 쌤이랑 먼저 한번 읽어보자. 자, 대부분 오늘날의 문화에서는요. 이거 적지마. 나 많이 같이 봐. 세상에서 user system, 시스템을 쓰는데 이 시스템은 제로도 갖고 있고 네거티브 넘버니까 음수도 갖고 있고 마이너스 그리고 possibility to blah blah quantity from 1 to infinity 1부터 무한대까지의 양을 열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무한대까지 너무 많은 언어가 있다. 그 말은 저거 오늘날 어떤 수적 언어가 있다? 다양한 수적 언어가 있다. 그리고 numerate는 열거하다, 나열하다 이 뜻이었고 자 그런데 some culture however 이라고 말했으니까 반대되는
제한된 수적 언어를 말하겠죠.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갑니다. 일부 문화에서는 limited 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express quantity, 수량을 표현하는 언어가 제한되어 있어요. and this, 그리고 이것은 말이죠. 수적 언어가 제한되어 있다는 이 현상은 그들의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산수적 계산을 수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For instance,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아마존의 언어를 말하는 성인 화자들이 있는데 이 화자들은 have a number, 숫자가 없습니다. 숫자의 언어가 없어요. For quantity larger than 5, 몇 이상의 양에 대한 숫자 언어가 없어. 5 이상은 없어. 그럼 쌤이 예시는 오늘날에 대한 예시예요? 제한된 예시예요? 제한된 예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이 예시는 제한된 수적 언어에 대한 예시입니다. 그럼 요 문장 빼서 삽입 물어보기도 좋아요. 그렇겠죠? 제가 5 이상 쓸 수가 없어. As old as your day. 자, 여기다 day에다 동그라미 쳐볼까? 그 결과 그들. 그럼 이제 그들은 화살표 연결. 수적 언어가 뭐된 애들? 제한된 애들. 연결. 그럼 걔네들은 연산 능력이 좋겠어, 나쁘겠어? 나쁘겠지. 그래서 그 말 똑같이 읽어보면 perform arithmetic task involving small quantity, 적은 양을 포함하는 아주 간단한 산수적인 작업도요 easily, 쉽게 할 수 있어요. but, 하지만 동글, poorly, 못해요. 나지? 5 이하의 적은 양이면 하겠지만 커지는 분량을 포함하는 과업이라면 poorly, 잘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옆에다 쓰세요. 연산 능력 마이너스라고 쓰십시오. 자, 그런데 다음 거 가보니까 뭐 나왔어? However. 그러면 앞뒤에 뭐 될 거야? 반대. 그래서 예시 몇 번이야? 2번. 유빈이를 졸리면서 잘 버티고 있어. 선생님, 그럼 이 예시 2번은 제한된 언어의 예시예요? 다양한 언어의 예시예요? 다양한. 이렇게 잡겠습니다. 다양한 언어의 예시가 되겠죠. 나머지는 적지만 그대로 보면서 볼 거야. 자, 하지만 포르투갈어를 배우는 블라블라족의 아이들이 있어. 얘네들은요, 퍼포먼을 할 수 있어요. 산수적인 계산을요, 더 큰 양을 가지고도 산수를 할 수 있어요. 에이블에다가 동글. 그럼 큰 양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에이블을 옆에다 씁니다. 연산 능력 플러스를 나타내죠. 이해되면 끄덕. 자,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결론이래요. 결론. 예시 끝나고. 그럼 뭘 지지하게 되냐면 interpretation 대 대절이야라는 해석인데요. 보세요. 언어의 숫자를 표현하는 능력이 responsible, 영향을 미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 말이야.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바로 산수적인 사고, 즉 수적 사고를 하는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꺽쇠로 묶어서 이게 이 글의 뭐랑 똑같죠? 주제가 되는 거죠. 수적 표현 능력이 연산 능력에 responsible, 뭘 미친다?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 주제와 앞에 나오는 예시는요,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무슨 단어 썼어요? supporting, 지지라는 표현을 썼고, 어휘 일치불일치의 문제나 서술형에서 문맥상 흐름에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 고치세요. 많이 나오는 문제잖아요, 회경에서. 그럴 때 거부, 부정 이런 말 나올 수 있겠죠? 안 됩니다. 앞뒤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같으니까 뭘 써야 돼? 서포팅을 써야 맞는 거겠죠. 이거 건드릴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17번은 좀 빠지고요. 일단 서술형은 19번 먼저 갈게요. 19번. 자, 모방을 통한 토픽 적습니다. 모방을 통한 문화 전파. 언제 다 적었어? 잘했네. 모방을 통한 문화 전파. 너무 쉽죠, 이거? 모방을 통한 문화 전파. 그러니까 문화가 전파가 돼. 전파되려면 교류가 있어야 돼. 그럼 이 교류를 통해서도 뭘 통해 전파돼? 따라해야 전파가 되지. 근데 아무리 나랑 너랑 다른 나라 사람을 만났어. 근데 얘 거 내가 안 해봐. 그럼 전파가 돼요? 안 되죠. 즉 문화의 전파는 늘 뭐가 있어야 된다. 대답해줘. 모방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 하고 잠깐 끊어줄 테니까 봐. 자, 첫 문장 적어요. 주제. 그리고 쌤이 박스 친 대로 쭉쭉쭉만 먼저 연결해 주세요. 자, 됐으면 한번 읽어보자. Copying from other. 이게 타인으로부터 따라하는 것. 그래서 타인을 모방. 이렇게 번역을 할 건데 타인을 모방한다라고 하는 건 중간 거 뺄 거야. 모방이 맞든 틀리든 상관없어. 상관없고 일단 모방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시간을 honored, 존중하는 이란 표현이거든. 그래서 유서 깊은 이라고 번역된 거야. 굉장히 유서 깊은 방법이야. 즉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방법이야. 뭐해? Acquiring alternative. 대안적인 방법을 얻어내는 아주 유서 깊은 방법이야. 그럼 쌤 여기서 대안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던 것과는 다른 방법이고 그 다른 방법을 후천적으로 배우는 데 있어서 오랫동안 인정받아왔던 방법이 바로 모방이다 이 말이야. 괜찮나요? 우리는 모방을 합니다. When? 뭐 했을 때? We adopt fashion, slang, party game of our neighbor. 우리의 파티 게임이나 은어나 패션을 받아들일 때 모방을 하는 거죠. 그럼 밑줄. fashion, slang, party games는 원래 하던 거예요, 내가? 아니겠죠? 새로운 것이겠죠. 됩니까? 돼요. 또 we do it. 우린 모방을 해요. Across international border. 국가적인 경계를 가로질러서 모방을 하기도 해요. When we adopt 밑줄 food, music, religious ritual of other nations. 얘 또한 뭐 한 거죠? 새로운 것이죠. 그치? 저거나 새로운 것. 다시 첫 문장 올라가서 그래서 밑줄 alternative 새로운 것.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그럼 쌤 지금 3개 문장 읽었는데 하는 말은 딱 하나네요. 뭘 받아들일 때 뭘 하더라.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 모방으로 받아들이더라. 이 말 하는 거가 끝이야.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내려가 볼게. 먼저 적어줄까? 자 형광펜 칩니다. 피자 아이스크림 예시 1번인 거예요. 다음 문장에서 call it. 우리는 그 현상을 부릅니다. call이 나오면 구체적 개념을 개념화하는 거라 했죠. 구체적 예시를 개념화. 다음 문장에 바로 이게 아마도 이런 방법일 거야 라는 건 앞에 개념이 적용되어서 또 다른 예시다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자 그럼 위에 거 한번 봐볼게. 무엇보다도 피자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은 이탈리아에서부터 appropriate, 여기선 적절한 이라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appropriate가 동사로 쓰면 차용되다 라는 뜻이 됩니다. 빌려오다. 돼요? 그럼 얘네들을 이탈리아에서 가져왔을 거고요. The Stud라는 음악이 있는데요. 이건 아마 잉글리시 드링킹 소다에서부터 중간에 생략된 거 were appropriated from 됐을 거예요. 생략한 것 뿐이에요. 그럼 얘는 딴 데서 왔고 얘도 딴 데서 왔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were appropriated from Germany. 독일에서 왔을 거예요. 다 다른 곳에서 온 걸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이 imitation을 통해 arrive from external source, 외부 출처에서부터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바로 그랬을 때 우리는 그걸 문화적인 전파라고 부른답니다. 됐나? 자, 이제 개념 정리해야 돼. 자, 여기서 나오는 external source에다 밑줄 칠게요. 자, 외부의 출처, 원천. 외부의 출처나 원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우리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것을 뜻하겠죠? 그리고 이 새로운 것으로부터 우리는 모방을 통해서 그걸 흡수하는 거고요. 이걸 문화 전파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결국 이 문화 전파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다른 문화를 자 맞춰봐. 뭘 통해? 모방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의미합시다. 자, 그리고 이건 어디서도 사실이었냐면 알파벳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리스에 전파됐을 때도 바로 그랬을 겁니다. 바로 거기서 transcribed, 말이 바뀌었을 거예요. in a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글자가 표기되었을 거라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예시 1번, 예시 2번 들어주는 것 뿐이고요. 자, 뒤로 쭉 넘어가는데 얘네들은 다 묶어서 예시 3번입니다. 자, 위에 있는 글자는 적지 마시고요. 밑줄 화살표만 먼저 해주십시오. 자, 했으면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이제 예시 3번이야. 그래서 소재가 바뀌었어. agriculture 뭐로 바뀌었어? 농업으로 바뀌었어. 아까 앞에서는 아이스크림과 피자 그런 얘기했었고 알파벳 얘기했었고 이제 농업 얘기할 겁니다. 자, 농업도 spread 퍼졌을 텐데 미들 이스트에서 northern 유럽으로 퍼졌을 거야. 이렇게 퍼져나갈 때 sometimes it is not clear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어. 뭐가? Whether in innovation, 그 혁신. 여기서 혁신은 농업과 같은 새로운 것일 것이고 이 농업과 같은 혁신이 도입됐는지가 좀 명확하지 않아. By arrival of a migrating individual, 이주하고 있는 사람들 or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택해서인지 즉 두 가지 중에 무엇에 의해서 유도된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아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농업을 하던 애들인데 농업을 안 하던 나라로 이민을 가. 그럼 거기서 걔네들이 농업을 시작하면 따라할 거 아니야. 이 방법일 수도 있어. 외지인이 들어와서 전파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받아들인대. 이 말은 우리나라가 농업을 안 하는 나라인데 다른 나라 봤더니 농업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 거야. 적극적으로 배우는 자세인 거야. 내가 나가서 배우는 거. 그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지. 얘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건 것 같지. 방향성이. 이건지는 not clear. 뭐하지가 못해. 명확하지가 못해. 그 말은 전파의 경로가 확실하지는 뭐해? 않아. 그럼 여기서 전파의 경로는 외지인이 안으로 갖고 온 건지 우리가 직접 외부 걸 채택한 건지 요 방향은 잘 모르겠어 이 말이야. 돼요? Thus, 그러므로 이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농업에 있어서는요. Was it brought? 야 이거 relocating farmer 다시 정착한 농부들에 의해서 북쪽에서 가져와진 거야. 북쪽으로. 아니면 토착민들이 성공적인 생산의 방식을 포용한 거야 이 말이야. 자 얘는 연결을 좀 해놓자 이제. 자 선생님 여기 위에서 이민자들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채택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 복습할 때 헷갈릴 것 같다. 적어놓고 하자. 자 이민자들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된 걸 뜻해요. 외부에서 내부로 유입. 근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채택했다라는 건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외부를 유입시켰다는 거야. 이거 이해되면 끄덕 한번 해봐. 되죠?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이게 분명하지가 않거든. 어떤 방향성인지. 그래서 어디서 온 것인지 질문하는 건데, 야, 리로케이팅 파머들이 한 거야? 아니면 토착민들이 받아들였던 거야? 이렇게만 꺽쇠 묶어봐. 그래서 리로케이팅은 지역이 바뀌었어, 유빈아. 지역이 바뀌었다는 건 이민 온 애들이 갖고 들어왔다는 얘기야. 반대로 토착민들의 embrace 받아들였어? 이 말은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받아들였어? 이 말입니다. 결국 이럴지 does.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되는데 말이야. 그럼 괜찮아? 질문하게 되는데 마지막 we may never know. 모르겠어. 여전히 어느 쪽에서 온 건지는 알아 몰라. 모르겠어. but 하지만 이제 중요한 말이야. 하지만 the old are that. 대절 이하였을 거야. 가능성은 대절이야. 대절 이하였을 거야. 이건 똑같은 말이야. 뭐였을 거야? both mode of transmission. 쌤 그럼 이 both 모드는 두 가지를 뜻하겠네요. 이 both 모드는요. 1번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방식. 이해되지? 이민자들이 갖고 들어오는. 2번은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외부를 유입시키는 거. 쌤 이거 왜 굳이 그냥 이 화살표 바꿔서 쓰면 안 돼요? 혹시 서술형 나왔을 때 외부에서 내부의 유입과 내부에서 외부의 유입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거든. 그렇게는.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하는 거야. 외부에서 내부로 들여와지거나 내부가 의도적으로 외부를 유입시키거나. 근데 이 두 가지 방법의 문화적인 전파가 play the role 역할을 했다는 거야. 됐어? 자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거. 그럼 이 두 가지 방식에서 문화적 전파가 역할을 했다. 이 말은 나 색깔 하나만 더 쓸게. 어느 방법이 됐던지 간에 문화는 뭘 통해? 모방을 통해 전파됐다라는 건 분명한 거야. 이 말이 담겨있어. 맞는 말이지 않냐? 외지인이 와서 하는 거 내가 따라했을 것이고 내가 의도적으로 가서 배워서 따라했을 것이고 어떤 방법이든지 다 뭐로? 모방으로 그런 거야. 이 말을 담고 있는 거지. 됐습니다. 자, 잘 하셨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지금 칠판 한 번만 봅시다. 지금 여기까지 다 했고 남아있는 거 이렇게 5개야. 근데 난이도가 높지가 않거든.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얘까지 그냥 다 끝내버리고 가자. 알겠지? 대신 방법을 조금 바꿀게. 이제 빨리 하기 위해서. 왜? 이거 하자. 그래서 나왔는데 내가 지금 단체방에 PDF 요거 다시 올릴게. 올릴 테니 딴 거 하지 말고 저 5지문만 그대로 옮기면서 먼저 한 번만 읽어줘요. 알겠습니까? 그럼 금방 잡을 것 같거든? 그 작업만 좀 먼저 할게요.